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장의 소화 기능과 이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치료 후기를 공유해 주셔서 저희 채널에 이미 치료 사례가 올려진 두 분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자분은 오랜 기간 동안 이명, 브레인포그, 불면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알아오셨던 분이시고요. 남자분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명, 브레인포그, 불면증, 어깨 뭉침 등을 알아오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이 두 분의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분 모두 이명 등의 증상으로 무척 힘들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힘드셨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이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가스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독가스 때문에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화불량 이런 게 많이 심했고 손발도 차갑고 잠도 푹 자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시스템에 이상이 오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깨지니까 다 기능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줄을 모를 정도로 막 통증이 밀려오고 그래서 밤에 자지를 못하고 막 새벽 3시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왜냐면 밤에 잠잘 때는 통증이 온갖 통증들이 막 밀려오니까 팔다리에 통증 때문에 막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염도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밤이 되면 이제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입으로 숨 쉬고 그래서 이제 좀 잠을 잘 못 자는데 그건 별도의 문제고.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양압기를 하세요? 네, 양압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양압기도 하고 이제 이명까지 듣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셨겠다. 그죠? 힘들어요. 두 분은 모두 내원 후에 기능의학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를 시작하셨고 치료 3개월쯤 지났을 때 이명뿐만 아니라 브레인포그, 불면증, 어깨 뭉침 등의 증상이 모두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확실히 이제 소화가 잘 되죠. 소화가 잘 되고 제가 유독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마음껏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다는 거. 평생의 고통이었어. 저는 평생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와 진짜 이것을 만약에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이걸 많이 진즉 알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올라갔을까.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좀 많이 잘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진단을 전문적으로 받아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브레인포그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하이메브 의원에서 시행한 기능의학 검진에서 두 분 모두 위장 소화효소의 분비가 부족하셨습니다. 위장에서 소화효소의 분비 기능은 펩시노겐 1의 농도와 펩시노겐 1과 2의 비율을 보고 판정하는데요. 두 분 모두 펩시노겐 1과 2의 비율이 모두 저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IgG 음식 과민증 검사에서는 평소 이분들이 즐겨 드시던 요구르트, 치즈, 메밀, 오렌지, 마늘, 꿀, 우유, 카제인, 계란, 바나나 등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성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혈액 검사에서 지연성 면역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지연성 푸드 알러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몸 안에서 음식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겨 있더라도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성 피로나 염증 등의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기능의학 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 모두 선천적으로 소화효소의 분비가 부족하였고 그것 때문에
위장에서 음식의 분해가 잘 안 되어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에서는 음식 찌꺼기에 의한 염증과 면역 반응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래서 혈액검사상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지연성 음식 과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와 사업으로 인한 과로가 부신의 기능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다음으로 남자분은 모발 검사에서 장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구리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구리의 농도가 높아지면 뇌가 예민해지는 경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신의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자분은 하이메브 의원을 내원하기 전에 경추의 배열이 잘 맞지 않아서 이명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고 경추의 배열을 맞추려는 다양한 치료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위와 장애염증을 치료하고 TMS 치료를 하자 브레인 포그 증상이 없어지고 어깨 뭉침 증상도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분의 경우에는 내원 전부터 이미 기능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요. 내원 후 체크를 해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 효소제를 빠뜨리고 계셨고 그 외에 식사의 내용이 좋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식사의 내용이나 씹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팀들은 이분들에게 식사의 내용에 대한 교육과 피드백을 꾸준히 해드렸고 그 결과로 조절되지 않던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해결되었고 고지혈증이 개선되었으며 통증과 브레인 포그가 사라지고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잘 낫지 않는 이명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치료를 해보니 이명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치료의 기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명은 낫지 않는 병이다 라고 지레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나의 이명의 원인을 찾아서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